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채널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오후에 상우는 지난 6개월간의 품질 검사 보고서를 모두 출력했다. 다솔 몰래 조용히 휴게실에서 혼자 보고서들을 살펴봤다. 그리고 패턴을 발견했다. 매월 말에 실시하는 종합품질 검사에서는 기준 미달 항목이 하나도 없었다. 100% 완벽한 결과. 하지만 월 중에 실시하는 일반 검사에서는 기준 미달이 자주 나타났다. 그런데 그 보고서들은 한 달 뒤에 사라지거나 수정됐다. 이건 계획적이야. 상우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가 아니었다. 조직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고 있었다. 왜 이런 짓을 하는 거지? 상우는 생각했다. 품질 기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일까? 아니면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미정이었다. 여보, 오늘 저녁 약속 있어요. 혼자 드세요. 또? 네, 문화센터 원장님들이랑 모임이 있어요. 늦을 거예요. 미정은 일방적으로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상우는 핸드폰을 내려다봤다. 나는 대체 뭐지? 회사에서는 무시당하고 집에서는 외면당하고 상우는 점점 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의심하게 됐다. 7. 야근과 고민. 저녁 7시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다. 상우는 자리에 남아 보고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사장님한테 보고서를 올릴까? 한도윤 사장은 상우에게 직접 메일로 보내라고 했다. 하지만 다솔은 절대 올리지 말라고 경고했다. 올리면 어떻게 될까? 최악의 경우 계약 해지. 그러면 수입이 끊긴다. 미정은 더욱 실망할 것이고 퇴직연금도 돌려받을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대로 눈 감고 있으면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30년간 품질 관리를 하며 지켜온 원칙이 있었다. 정직, 정확, 투명. 상우는 컴퓨터 앞에 앉아보고서 작성을 시작했다. 제목 품질관리 시스템 개선 제안. 수신 한도윤 사장님. 발신 윤상호.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다. 정말 이메일을 보낼 것인가? 윤상호 씨 아직도 있어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다솔이었다. 상우는 화들짝 놀라 화면을 껐다. 네, 보고서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야근 신청했어요. 아니요. 지금 하려고. 야근 승인 안 해줬는데요. 제 허락 없이 야근하면 안 돼요. 다솔이 상우의 책상 앞으로 다가왔다.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자료 정리. 컴퓨터 화면 꺼진 거 봤는데요. 혹시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에요? 다솔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아닙니다. 그냥 퇴근하세요. 지금 당장. 네. 상우는 서둘러 짐을 챙겼다. 다솔은 팔짱을 끼고 상우가 나갈 때까지 지켜봤다. 8. 밤거리의 방황. 회사를 나온 상우는 곧바로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근처 공원을 걸었다. 밤 공원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다. 벤치에 앉아 상우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이지 않았다. 도시의 불빛이 너무 밝았다. 핸드폰을 꺼내 딸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응, 지혜야. 잘 지내니? 네, 아빠는요? 요즘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거짓말. 아빠 목소리 들으면 알아요. 무슨 일 있어요? 지혜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다. 아니야, 그냥 좀 피곤해서. 아빠,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회사에서 힘든 일 있죠? 상우는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지혜야, 아빠가 옳은 일을 하려고 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이세요? 회사에서 잘못된 걸 봤어. 근데 그걸 지적하면 내가 피해를 봐.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돼. 지혜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아빠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그러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어. 그럼 다른 직장 찾으면 되잖아요. 62살에 다른 직장이 어디 있겠니?
아빠,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아빠의 자존감이요. 지혜의 말에 상우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지혜야, 아빠가 평생 정직하게 사셨잖아요. 지금 와서 그걸 버리면 나중에 후회하실 거예요. 하지만 엄마는 엄마는 제가 말할게요. 아빠는 아빠 소신대로 하세요. 지혜의 단호한 목소리에 상우는 힘을 얻었다. 고맙다, 지혜야. 아빠 사랑해요. 힘내세요. 전화를 끊고 상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 옳은 일을 해야지. 결심이 섰다. 한도윤 사장에게 보고서를 올리기로. 9. 집으로 돌아오다. 밤 10시에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미정은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거실 테이블 위에 메모가 하나 놓여 있었다. 늦을 거예요. 먼저 주무세요. 마이너스 미정. 상우는 냉장고를 열고 물을 마셨다. 그리고 서재로 들어가 컴퓨터를 켰다. 제목 품질 관리 시스템 개선 제안. 상우는 다시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썼다. 1. 현황 분석. 지난 6개월간 품질 검사 결과 분석. 기준 미달 항목의 패턴 발견. 보고서 조작 의혹. 2. 문제점. 품질 기준과 실제 운영의 괴리. 문서 관리의 투명성 부족. 식품 안전에 대한 리스크. 3. 개선 방안. 실시간 품질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제3자 검증 프로세스 추가. 투명한 보고 체계 구축. 보고서를 완성하고 상우는 잠시 망설였다. 정말 이것을 보낼 것인가? 보내자. 이게 옳은 일이야. 상우는 한도윤 사장의 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보고서를 첨부했다. 그리고 발송 버튼 위에 마우스를 올렸다. 클릭. 메일이 발송됐다. 돌이킬 수 없었다. 상우는 의자에 기대어 천장을 바라봤다. 이제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이 들었다. 적어도 자신의 양심에는 떳떳했다. 10. 미정의 귀가. 자정이 넘어 미정이 들어왔다. 술 냄새가 났다. 아직 안 잤어요? 응. 기다렸어. 왜요? 미정은 가방을 던지고 소파에 앉았다. 미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피곤한데. 우리 관계 말이야. 요즘 우리 너무 멀어진 것 같아. 미정은 상우를 쳐다봤다. 그리고 냉소를 띤 목소리로 말했다. 멀어진 게 아니라 당신이 쓸모 없어진 거죠. 뭐라고? 사실대로 말할까요? 당신. 정년 퇴직하고 나서 집에서 놀 때 나 얼마나 실망했는지 알아요? 2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늙어가기만 하고. 미정의 말에 상우는 가슴이 답답했다. 나도 힘들었어. 정년퇴직은 내가 원한 게 아니었잖아. 그럼 뭐예요? 평생 회사에 목숨 걸었으면서 정작 정년퇴직 당하면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게 당신이에요. 미정아, 그렇게 말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나는 문화센터 강사 시작해서 돈도 벌고 인맥도 쌓고 있어요. 당신은 겨우 180만 원 받으면서 매일 힘들다고 징징대고. 미정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았어요. 당신이 얘기하고 싶다고 했으니까 내 얘기도 할게요. 나 이혼 생각하고 있어요. 뭐, 상우는 벌떡 일어났다. 이혼. 그게 무슨 소리야? 들은 그대로예요. 나 더 이상 당신이랑 못 살겠어요. 당신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미정아, 우리 35년을 같이 살았잖아. 그래요, 35년. 그 35년이 이제 지겹다고요.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요. 미정은 침실로 들어가려다가 돌아섰다. 다음 달까지 생각해 볼게요. 그때까지 당신도 생각해 보세요. 이혼 말이에요. 미정은 침실 문을 닫았다. 상우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이혼. 이혼이라니. 상우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하루 만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다. 회사에서는 갈등, 집에서는 이혼 통보.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거지? 상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나오지 않았다. 그저 깊은 절망만이 밀려왔다.
벽시계가 자정을 알렸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 상호에게는 또 하나의 시련의 날이. 다음 날 아침, 상호는 소파에서 잠이 들었다. 침실로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새벽 5시, 몸이 뻐근해서 눈을 떴다. 거실은 어두웠다. 침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다. 미정은 아직 자고 있는 것 같았다. 상호는 조용히 욕실로 들어가 세면을 했다. 거울 속의 자신은 더욱 초라해 보였다. 밤새 제대로 자지 못한 탓에 얼굴이 푸석푸석했다. 이혼.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35년의 결혼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현실이 실감나지 않았다. 출근 준비를 하는데 침실 문이 열렸다. 미정이 나왔다. 출근해요? 응. 어젯밤 일은? 진지하게 생각해봐요. 미정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하고는 다시 침실로 들어갔다. 상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집을 나서는 상호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폭탄이 터지다. 출근해서 자리에 앉자마자 상호는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다. 직원들이 수근수근 속삭이고 있었고 몇몇은 상호를 힐끗힐끗 쳐다봤다. 무슨 일이지? 상호가 컴퓨터를 켜려는데 다솔이 회의실 문을 열고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차가웠다. 윤상호 씨 회의실로 오세요. 지금 당장. 다솔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분노를 억누르고 있는 것 같았다. 상호는 가방도 내려놓지 못하고 회의실로 따라갔다. 회의실 안에는 다솔만 있었다. 문이 닫히자 다솔이 노트북을 상호 앞으로 밀었다. 화면에는 메일이 떠 있었다. 발신 한도윤, 수신 최다솔, 경영지원팀, 제목 아리 품질관리 시스템 개선 제안. 최 팀장, 윤상호 씨가 보내온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제기된 문제들이 심각해 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임시회의를 소집하겠습니다. 관련 자료를 모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는 가슴이 철렁했다. 이게 뭐 하신 겁니까? 다솔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엄청난 분노가 담겨 있었다. 팀장님, 저는 제가 뭐라고 했죠? 사장님한테 이상한 보고 올리지 말라고 했죠? 하지만 사장님이 직접 보내라고. 립 서비스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보낼 줄은 몰랐어요. 다솔이 책상을 쳤다. 윤상호 씨, 당신 지금 뭐 한 건지 알아요? 당신 때문에 우리 팀 전체가 감사받게 생겼어요. 감사요? 네, 감사. 사장님이 외부 감사. 업체를 부를 수도 있어요. 지난 1년간의 모든 보고서를 다 뒤질 거예요. 다솔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요. 우리 팀원들 다 난리 났어요. 다들 당신 때문에 잘릴까 다 떨고 있어요. 저는 그저 문제를 지적한 것뿐입니다. 문제? 무슨 문제야? 품질 보고서 조작 말입니다. 그건 명백한 위법 행위 아닙니까? 상호의 말에 다솔은 비웃었다. 위법? 웃기시네요. 당신 30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서류 작업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서류 작업이랑 조작은 다른 겁니다. 다르지 않아요. 모든 회사가 다 그래요. 완벽한 회사가 어디 있어요? 다솔은 팔짱을 꼈다. 윤상호 씨, 당신 지금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는데요. 현실을 좀 보세요. 당신은 계약직이에요. 회사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하지만은 없어요. 오늘 오후 회의 끝나면 당신 계약 해지 요청할 겁니다. 다솔의 선언에 상호는 할 말을 잃었다. 놀랐어요. 당연하죠. 조직을 배신한 사람은 조직에 있을 수 없어요. 배신이라뇨? 저는 회사를 위해. 회사를 위해? 당신이 회사를 위한다고 판단한 거예요. 웃기지 마세요. 당신은 그냥 자기 만족을 위해 한 거예요. 나는 정직하다, 나는 옳다, 이런 거. 다솔은 회의실 문을 열었다. 오후 2시까지 사장님 회의. 자료 준비하세요. 그게 당신이 여기서 할 마지막 일이 될 겁니다. 다솔이 나가고 상호는 회의실에 혼자 남았다. 손이 떨렸다.
계약해지. 그 말이 현실로 다가왔다. 3. 동료들의 시선. 회의실을 나와 자리로 돌아오는 상호를 향한 동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모두 적대적이었다. 자리에 앉자 옆자리에 젊은 여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윤상호 씨 때문에 우리 다 곤란해졌어요. 알고 계세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돼요. 우리 다 감사받게 생겼잖아요. 여직원은 자리로 돌아갔다. 다른 직원들도 상호를 피했다. 김준우만이 상호에게 다가왔다. 윤 씨 정말 보냈어요? 사장님한테? 네. 제가 그러지 말라고 했잖아요. 준우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윤 씨도 잘리고 우리도 다 곤란해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준우도 실망한 표정으로 자리로 돌아갔다. 상호는 완전히 고립됐다. 사무실에 20명이 넘는 직원이 있었지만 아무도 상호 편이 아니었다. 4. 점심시간에 고독. 점심시간이 됐다. 직원들은 무리지어 식당으로 갔다. 아무도 상호를 부르지 않았다. 상호는 혼자 근처 편의점으로 갔다. 삼각김밥과 우유를 사서 회사 뒤편 공터로 갔다. 혼자 앉아 김밥을 먹는데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참았다. 핸드폰을 꺼내 지혜에게 문자를 보냈다. 지혜야, 아빠 아마 회사 그만둬야 할 것 같아. 곧바로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어제 사장님한테 보고서 보냈거든. 그게 문제가 됐어.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신 거잖아요. 잘하신 거예요. 근데 팀장이 날 계약 해지하겠대. 그럼 더 좋은 거예요. 그런 나쁜 회사 다닐 필요 없어요.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지혜야, 아빠가 직장을 잃으면 아빠 괜찮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 월급으로 아빠 도와드릴 수 있어요. 안 돼. 내가 번 돈은 내가 써야지. 아빠는 평생 저 키우시느라 희생하셨잖아요. 이제 제가 도와드릴 차례예요. 지혜의 말에 상호는 목이 메었다. 고맙다, 지혜야. 아빠 오늘 회의 잘하세요. 당당하게 하세요. 아빠는 잘못한 거 없어요. 전화를 끊고 상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다. 그래, 나는 잘못한 게 없어.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오후 2시, 운명의 회의. 회의실에는 한도윤 사장, 경영지원팀장, 다솔팀장, 그리고 상호가 앉았다. 한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윤상호 씨가 보내준 보고서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 내용이 심각하던데요. 품질 보고서가 조작됐다는 거 사실인가요? 한도윤이 다솔을 쳐다봤다. 다솔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사장님, 그건 오해입니다. 조작이 아니라 데이터 정리 과정에서 생긴 착오입니다. 착오요? 네, 품질 검사를 하다 보면 측정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오류 데이터를 걸러내는 과정에서 일부 보고서가 수정된 것뿐입니다. 다솔은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다. 여기 보시면 우리 품질 관리 프로세스는 업계 표준을 따르고 있습니다. 윤상호 씨가 제기한 문제들은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생긴 오해입니다. 그렇습니까? 한도윤이 상호를 봤다. 윤상호 씨 반론 있으세요? 상호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다. 사장님, 이건 오해가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상호는 출력한 보고서들을 펼쳤다. 3주 전 치킨 검사에서 중심 온도가 68도였습니다. 기준은 75도 이상입니다. 이건 명백한 기준 미달입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합격으로 처리됐습니다. 그건 측정 오류라고 했잖아요. 다솔이 끼어들었다. 측정 오류라면 재검사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재검사 기록이 없습니다. 상호가 반박했다. 그리고 이것만이 아닙니다. 지난 6개월간 비슷한 사례가 47건이나 됩니다. 47건? 한도윤의 표정이 굳었다. 네, 모두 기준 미달이지만
합격 처리됐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조작입니다. 상호의 말에 회의실이 조용해졌다. 최 팀장 설명해 보세요. 한도윤이 다솔을 쳐다봤다. 사장님, 이건 다솔이 말을 더듬었다. 이건 업계 관행입니다. 모든 외식업체가 다 그렇게 합니다.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실제로는 지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서류를 조작했다는 겁니까? 조작이 아니라 유연하게 운영한 겁니다. 유연하게 식품 안전 기준을 유연하게 운영한다고요? 한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사장님, 하지만 실제로 고객 컴플레인은 없었습니다. 우리 음식은 안전합니다. 컴플레인이 없다고 안전한 게 아니에요. 만약 나중에 식중독이라도 나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도윤은 상호를 봤다. 윤상호 씨,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장님, 먼저 모든 보고서를 정밀 검토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작된 데이터를 바로잡고 재검사가 필요한 항목들은 즉시 재검사해야 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최소 한 달은 걸릴 것 같습니다. 한 달. 한도윤은 생각에 잠겼다. 알겠습니다. 일단 외부 감사 업체를 부르겠습니다. 철저히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다솔이 벌떡 일어났다. 외부 감사까지는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최 팀장, 이미 신뢰가 무너졌어요. 자체 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한도윤은 단호하게 말했다.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최 팀장은 남아주시고 윤상호 씨는 자리로 돌아가세요. 6. 회의 후 회의실을 나온 상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한도윤 사장이 자신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제대로 된 사람도 있구나. 상호는 조금 희망을 가졌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사무실로 돌아오자 동료들의 적대적인 시선이 다시 느껴졌다. 자리에 앉아 일을 하려는데 다솔이 회의실에서 나왔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다솔은 상호의 자리로 다가왔다. 윤상호 씨 만족하세요? 팀장님, 당신 때문에 외부 감사 받게 됐어요. 만족하냐고요? 저는 그저 정의를 실현한 거죠. 대단하시네요. 다솔은 비웃었다. 하지만 알아두세요. 당신은 여기서 끝이에요. 설령 계약이 유지되더라도 아무도 당신이랑 일 안 할 겁니다. 다솔은 자리로 돌아갔다. 상호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7. 퇴근 후에 전화. 퇴근 시간이 됐다. 상호는 서둘러 사무실을 나왔다. 동료들의 시선을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지하철에서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윤상호 씨입니까? 저는 한도윤입니다. 아, 사장님, 상호는 놀라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회의 때 보여주신 자료 아주 유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사장님. 당연한 일을. 아니에요.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도윤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것 같았다. 윤상호 씨, 혹시 제 개인 비서로 일할 생각 없으세요? 네. 품질관리팀에서는 이제 일하기 힘들 것 같아서요. 제 직속으로 옮겨서 일하시면 어떨까 해서요. 상호는 믿을 수 없었다. 사장님, 정말 저를요? 네. 월급도 지금보다 50만 원 올려드릴게요. 계약직이 아니라 정규직으로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천만에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제 사무실로 출근하세요. 자세한 건 그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상호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다. 지하철이 출발했지만 느끼지 못했다. 정규직, 월급도 올라가고 기적 같은 일이었다. 상호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8. 집에서의 발표. 집에 도착하니 미정이 거실에 있었다. 상호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며 말했다. 미정아,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요? 나 정규직 됐어. 그것도 사장님 직속으로. 정말이요? 미정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응. 월급도 50만 원 올랐어. 이제 230만 원이야.
상호는 신이 나서 말했다. 미정도 미소를 지었다. 그거 잘 됐네요. 축하해요. 그리고 말이야. 상호는 미정의 손을 잡았다. 이혼 얘기 다시 생각해보자. 나 이제 정규직이고 월급도 늘었잖아.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하지만 미정은 손을 빼냈다. 여보, 그건 왜? 좋은 소식 아니야? 좋긴 한데 이혼은 별개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날 무시한 이유가 내가 쓸모없어서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정규직이고. 그게 아니에요. 미정은 소파에 앉았다. 여보, 솔직히 말할게요. 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요. 뭐라고? 상호는 귀를 의심했다. 다른 사람. 그게 무슨 소리야? 문화센터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사업가예요. 나보다 5살 어리고 능력도 있고. 미정아, 너. 미안해요. 근데 이미 마음이 떠났어요. 당신한테서. 미정은 차분하게 말했다. 언제부터? 6개월 전부터요. 당신이 집에서 놀고 있을 때 나는 그 사람 만나고 있었어요. 상호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다.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럼 퇴직연금 빌린 것도 그 사람이랑 사업 시작하려고요. 문화센터 확장은 핑계였어요. 미정아. 미안해요, 여보. 근데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요. 당신이랑 있으면 답답해요. 미래가 안 보여요. 미정은 방으로 들어갔다. 상호는 거실에 혼자 남았다. 6개월. 그동안 날 속였구나. 상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오늘 하루 동안 천국과 지옥을 오갔다. 회사에서는 승진했지만 집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졌다. 한밤중에 통화. 자정이 넘어 상호는 딸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빠? 이 시간에 왜요? 지혜야. 상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울고 계세요? 엄마가 다른 사람 만나고 있대. 네? 6개월 전부터래.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지혜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혜야, 아빠. 어떻게 해야 해? 아빠, 이혼하세요. 지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하지만 아빠, 엄마는 이미 아빠를 떠났어요. 아빠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35년을 같이 살았는데 그 35년이 이제 끝난 거예요. 아빠도 새로운 인생 시작하세요. 지혜의 말에 상호는 눈물이 흘렀다. 아빠, 울지 마세요. 아빠는 잘못한 거 없어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고맙다, 지혜야. 내일 제가 집에 갈게요. 아빠랑 같이 얘기해요. 전화를 끊고 상호는 소파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62년을 살아오며 가장 힘든 시기였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변화의 기운도 느껴졌다. 어쩌면 이게 새로운 시작일지도 몰라. 상호는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다.